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받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제 의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라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24시간 상담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앞에서 이제 스트레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갈 거냐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자살 사고가 늘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서베이한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역시나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많은 아이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좋은 이야기 주셔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 그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케어를 할 건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내가 그걸 또 성취할 수 있을지 하는 얘기 주셨고, 저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어른들이 '아 애들 스트레스 요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좁은 범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돕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요 부분 조금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니까 진료를 하면은 사람들이 "애들이 와서 무슨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 데리고 와서 제가 아이랑 얘기 나누고 나면 "선생님 우리 애가 뭐가 힘들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정신과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울하다고 했겠지, 불안하다고 했겠지, 그런 게 대부분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주로 진료실에서 와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교문 앞에만 서면 "선생님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로. 선생님 제가 지난번 시험 폭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때만 되면 아침에 화장실을 가느냐고 제가 학교를 못 가겠어요. 음. 시험 기간이면 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어지러워요. 가슴이 답답해요. 기운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던 친구 중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이른바 말하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많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특성화고는 처음에 들어가면 성적이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중학교 때 이렇게 최고였던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가면 성적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가 교실에 가면은 이제 너무 배가 아프고, 누가 내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을까 봐 거기에서 공부를 집중할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은 참 열심히 많은 치료들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게 단순히 우울해요, 불안해요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신체 증상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한 신체 증상들은 사실은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하고 연결이 많이 되더라. 라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교육 체계가 여태까지 어땠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인지적인 것들을 일단은 많이 배우죠.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요."라는 인지적인 태스크가 1 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은근히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쪼끔 이겨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플 수 있는데 괜찮아. 일단은 해야 할 걸 해야지." 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뭐가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 마음을 자꾸 억누르도록 교육을 받아요. 심지어 몸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몸을 무시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그 위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지적으로 뛰어난 게 굉장히 그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떤지 잘 살피고 우리 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몸의 지혜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낮고 굉장히 푸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체크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극복하는 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 몸을 살피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꾸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패턴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들을 억누르고 몸에 나타나는 신호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를 못 갈 정도의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로 발현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와서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많은 정신분석자나 아니면은 많은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이제 어른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은 너무 이거 보고 막 어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요즘에 보기 힘드니까 찰리 브라운이죠. 예, 찰리 브라운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이거 디프레스드한 거야. 근데 이 자세를 이렇게 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요 상태가 되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5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5명의 사람의 어떤 자세를 한번 봅시다. 어떤 자세죠, 이분들이? 여기 두 번째 계신 여자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자신이 없어 보이고 여기 네 번째 있는 여자분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딱 군인처럼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분 딱 경직이 되어 있어서 뭔가 강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독일의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라이라는 분이 우리가 심리적인 퍼스널리티, 성격들도 정의를 했지만 몸의 형태를 보고도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분은 니디한 분이에요. 내가 뭔가 막 나 이거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분은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짱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아주 강박적이고 그래서 사람의 신체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어머 세상에 내 자세는 어떻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네,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많으실 테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찰리 브라운이 얘기한 것처럼 좋아, 나는 늘 자신이 없어.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 안 한 것 같아서 늘 엄마 안아줘 이런 자세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등을 똑바로 세우고 가슴을 펴고 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태도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안전한 영역,
세이프티가 확보된 이 영역에 우리가 늘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중간고사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며칠 동안 커피 퍼마시고 막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각성되는 것도 먹고 그랬더니 막 하이퍼 됐어요. 내가 막 과각성 상태에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위쪽에 fight, flight,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내가 뭔가 이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애를 오래 했는데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막 한 일주일 동안 폭풍같이 울고불고 했더니 그 다음에 다 포기하고 싶어. 늘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이제 다운된 상태, 하이포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내 상태를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영역에 내 몸의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해서 내 기분과 나의 성격적인 측면들을 잘 유지를 하려면 사실은 내 몸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내 자신을 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본인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해서 살짝 올라갔어요. 경계까지. 저는 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등을 이렇게 잘 대고 하고 숨을 쉬면서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요. 그러면 다시 중간쯤으로 내려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이퍼의 상태에 오래 머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근거리고 배 아픈 거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내 상태를 알고 내 상태를 이제 잘 중간 부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신체 감각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치료에서는 이거를 옵티멀 존 오브 어라우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의 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하이퍼, 과각성이 된 상태가 되면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포가 되면 마찬가지로 또 무력감을 느끼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사람 젖은 장작이야. 아, 저 사람 마른 장작이야.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렇게 과각성 상태가 돼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찔러대도 그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하면서 내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안전한 상태, 내 몸을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한 인내의 창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거겠죠. 반대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를 많이 있고 늘 작은 일에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인내의 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다루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몸보다는 인지를 좀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살피고 몸에 관련된 것들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 건강도 함께 잘 다룰 수 있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상태에 방치되기 쉬운 상황에서는 특히나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잘 들여다본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내가 이 안전한 인내의 창을 벗어날 때 내 몸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배워야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인내의 창을 넓히냐 어떻게 하면 인내의 창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잘 다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다만 그 자원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아이가 시험 기간이고 이럴 때 내 몸의 상태가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그 좋은 그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렇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엄마랑 같이 서로 몸을 주물러 주면서 안마를 한다든지 몸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게 채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친구랑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아 내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할 거지만 다음 주는 엄마랑 캠핑을 갈 거야 라고 희망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리소스, 자원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의 창을 좀 더 넓힐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시험 이제 그 학교에 가면 배가 아픈 그 친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맨날 공부만 했어요. 또 울면서도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너는 어떨 때 네 마음이 편안하니? 선생님은 네 몸이 너무 과각성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안전한 영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자원이 많은 친구여서 자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카톡방, 그리고 하나는 저녁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 그래서 저녁에 공부가 끝나면 샤워를 하면서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안전한 영역으로 돌리고 낮 동안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막 불안하고 내가 다 안 될 것 같으면 중학교 친구들한테 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 친구들이 야 너 거기 가서 진짜 힘들지. 그래도 너 진짜 대단해. 너 잘할 거야. 그럼 거기로부터 또 에너지를 얻어서 내 마음과 몸 상태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도 갖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어른들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 잘 알고 응용하고 또 옆에 어른들도 이런 것들을 잘 디렉션을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몸을 또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